오늘은 입장료가 무료라 부담없이 다녀오기 좋고 지하철 접근성까지 완벽한 여행지 7곳을 가보려고 해요. 이 동네에 대해 아주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가보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잘 알려지지 않는 숨은 명소가 있는 오늘의 여행 기대해주세요. 첫 번째 목적지는 서울 지하철 1, 2호선 시청역 3번 출구에서 가까운데요. 나온 방향으로 100m쯤 걸어오면 서울 도시건축 전시관이 보여요. 그 옆쪽 골목으로 들어가 볼게요. 골목에 들어서서 50m쯤 걸어오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목적지가 보여요. 이곳은 도심 속 특별한 전망대 새실마루예요. 새실마루는 7, 80년대 우리나라 대표 소극장인 새실극장의 옥상 정원인데요. 한때 폐관위기를 겪었는데 현재는 건축 문화적인 가치를 인정받아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등재돼 보존되고 있어요. 새실마루로 올라가는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타볼게요. 와, 들어서자마자 이국적인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는데요. 일순간에 유럽의 소도시로 여행을 온 듯한 느낌이 들 만큼 이색적이에요. 방금 걸어온 분주한 도심거리와 상당히 대비되는 모습이라 더욱 매력적이에요. 아름답고 이국적인 풍경을 만들어주는 주황빛 건물은 성공의 서울 주교자 성당이에요. 로마네스크 양식의 전통 기와를 조화롭게 디자인해서인지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는데요. 성당의 아름다운 외관 덕분에 주변 풍경이 더욱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새실마루에서는 정동 일대와 덕수궁 풍경을 조망할 수 있는데요. 한국의 멋을 품은 덕수궁과 이국적인 유럽풍 성당, 그리고 현대식 건축물들이 만들어내는 이색적인 장관이 이곳을 뷰 맛집으로 만들고 있어요. 2021년에 문을 연 새실마루는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시민들과 여행자들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개방되고 있는데 여전히 모르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서울의 멋진 전경을 보며 구독 눌러주시면 매주 저와 함께 숨겨진 우리나라의 명소를 함께 걸으실 수 있어요.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려요. 옥상 전망대는 특히 일몰 시간대에 방문하면 가장 아름다운 풍광에 인생사진까지 건질 수 있으니 새실마루에 아직 안 와보셨다면 꼭 한번 들러서 서울 도심 풍경을 바라보며 사진도 한 장 남겨보세요. 새실마루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고 매주 월요일은 휴무이니 여행계획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개인적으로 새실마루에 왔다면 함께 꼭 들러보시길 추천드리는데요. 이곳은 대한성공의 주교자 성당이에요. 저는 새실마루보다 이곳이 더 좋더라고요. 대한성공의 성당은 예배당이자 한국 근현대사의 자취가 묻어있는 곳이기도 한데 반독재 민주화운동인 6월항쟁이 시작된 곳으로 진원지를 알리는 기념비가 성당 앞에 세워져 있어요. 그 시절 이곳은 기도의 장소이자 억눌린 시대에 저항하는 희망이 모인 곳이었어요. 성당 내부도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개방하고 있는데요. 꼭 한번 들어가 보세요. 유럽의 대성당처럼 압도적인 규모는 아니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마음 편히 머물다 가기 좋아요. 신앙이 없더라도 이곳에 잠시 머물며 쉼과 회복의 시간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세한 개방 정보는 영상에 나와 있으니 여행 계획에 참고해주세요. 또한 성당 사정으로 개방이 불가할 수 있다고 하니 방문 시 고려해주세요. 다음 목적지는 시청역 2번 출구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나온 방향으로 걸어오면 덕수궁이 보이는데 마침 수문장 교대식이 진행 중이네요. 기가층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덕수궁 돌담길 따라 200m 정도 걸어오면 건너편에 서울시청 서소문청사로 이어지는 낮은 오르막길이 보이는데 올라가면 서소문청사 1동 건물이 보여요.
서소문청사 1동 건물 13층에 오늘의 목적지가 있어요. 13층으로 올라가는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오늘은 다행히 긴 줄은 없네요. 저는 예전에 와봤는데 올해 5월에 새롭게 리모델링된 모습도 무척 궁금한데요. 이곳은 서울의 아름다운 경관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명소 정동 전망대예요. 와, 평일인데도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네요. 그만큼 정동길을 걸을 때 한 번은 와볼 만한 곳이기도 한데요. 리모델링 후에 내부가 깔끔하고 세련된 공간으로 완전히 재탄생되었더라고요. 선물하기 좋은 굿즈도 꽤 많아진 것 같아요. 디자인도 나날이 예뻐지네요. 전망대에는 카페도 있는데요. 차 한잔하며 잠시 머물러도 좋고 그냥 전망대만 보고 가도 전혀 상관없어요. 제각각 마음에 드는 명당에 자리 잡고 아름다운 풍경 감상 중이더라고요. 시원한 통창 너머 서울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정동 전망대 풍경은 사계절 모두 매력있어 어느 계절에 다녀와도 아쉽지 않으니 정동길 걷다 잠시 머물 곳이 필요할 때 꼭 한번 다녀와 보세요. 운영시간은 평일 주말이 다른데요. 평일은 오후 1시 30분부터 개방하고 주말은 오전 9시부터 개방되니 이용에 참고해주세요. 또 성탄절 1월 1일 법정 공휴일은 휴무인 점도 잊지 마세요. 다시 돌담길 따라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볼게요. 정동길 따라 걷다 보면 많은 분들이 무심코 지나쳐버리는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덕수궁 맛집 덕수정과 정동극장 사이 골목으로 들어가면 만날 수 있어요. 골목 끝까지 들어오면 대한제국의 흥망성쇠를 함께한 역사의 현장 중명전에 도착해요. 중명전은 원래 정동에 있던 서양 선교사들의 거주지였다가 1897년 경운궁이 확장되면서 궁궐로 편입되었는데 원래는 수호컨이라는 이름의 황실 도서관으로 지어졌어요. 1904년 경운궁 화재 이후 고종이 이곳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중명전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거처를 옮긴 고종이 강제 퇴위 당할 때까지 약 3년간 편전으로 삼으며 국정을 살폈던 공간이기도 해요. 그러나 중명전은 아쉽게도 대한제국의 비운의 사건 현장으로 더욱 각인되어 있는데요. 무력과 협박으로 대한제국의 국권을 박탈해간 일본과의 을사늑약이 체결된 장소로 더 알려져 있어요. 전시관 내부는 실내화로 갈아 신고 입장해야 하는데요. 전시된 을사늑약 현장은 보는 것만으로도 분노가 치솟고 마음을 무겁게 하더라고요. 을사늑약은 고종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국제법적으로 효력 없는 강압적 조약에 불과했지만 안타깝게도 을사늑약 이후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박탈당한 채 일본의 통제 아래 놓이며 식민지로 향하는 길에 들어서게 돼요. 고종은 이 부당한 조약을 세계에 알리고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비밀리에 3명의 특사를 파견하는데 안타깝게도 열강의 무관심과 외면 속에 고종의 간절한 시도는 뜻을 이루지 못하게 돼요. 을사늑약 체결부터 헤이그 특사 파견까지 대한제국의 긴박했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덕수궁 중명전, 정동길에서 꼭 한번 들러볼 장소로 추천드려요. 관람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고 매주 월요일은 휴무이니 여행 계획에 참고해주세요. 정동길 걷다 좋아하는 카페에서 커피 한잔하고 다시 걸어요. 정동길 따라 쭉 걸어오면 끝에 횡단보도가 나오는데 건너서 다음 목적지로 가볼게요. 횡단보도 왼편에 강북 삼성병원이 보이는데 병원으로 연결되는 오르막길로 걸어갈게요.
짧은 오르막길을 오르면 왼편에 빛바랜 노란 건물 하나가 보이는데 이곳은 경교장이에요. 경교장은 백범 김구 선생이 서거한 장소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마지막 청사이자 주요 활동 공간으로 사용되었던 곳이기도 해요. 서울시는 병원 건물로 사용하던 이곳을 복원해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알리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놓았는데 내부로 들어가 볼게요. 전시관은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이어져 있어요. 1층은 임시정부 당시 응접실, 귀빈식당, 선전부 활동 공간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는데요. 김구 선생과 독립을 위해 애쓴 분들의 흔적을 실제로 마주하니 마음이 숙연해지더라고요. (2층에도) 응접실이 있네요. 이곳에서는 환국 이후 국무회의가 열렸다고 해요. 이 벽난로는 임시정부 당시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데 실제 벽난로 앞에 앉아 찍은 김구 선생의 사진도 볼 수 있어요. 2층에는 그 당시 임시정부 인원들이 머물렀던 방과 김구 선생의 침실 및 집무실이 자리해 있어요. 사무사라고 쓰인 김구 선생의 유묵도 볼 수 있는데 서거 당시 책상 위에 놓여있던 두루마리 중 하나였다고 해요. 김구 선생은 이곳 2층 집무실 오른쪽 창가에 있는 작은 책상에서 책을 읽다가 안두희가 쏜 4발의 총탄에 의해 서거했는데요. 서거 당시 조문객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아 서대문 밖까지 줄이 이어졌다고 해요. 지하 1층으로 내려가면 피격 당시 김구 선생이 입고 있었던 피로 물든 저고리가 보관되어 있어요. 이 시계는 원래 윤봉길 의사의 것인데 의거를 위해 상하이 홍커우 공원으로 떠나던 날 김구 선생이 시계와 맞바꾼 것이라고 해요. 내가 누리는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의 피값과 희생으로 얻어졌구나 하는 생각이 전시관을 돌아보는 내내 들더라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숨결과 김구 선생의 마지막 흔적이 남아있는 경교장, 서울을 여행한다면 꼭 한번 들러볼 것을 추천드려요. 공휴일 제외한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니 자세한 관람 정보는 영상 내용 참고해주세요. 다음 목적지는 경교장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요. 도착한 이곳은 경희궁이에요. 경희궁은 인조부터 철종까지 무려 10대에 걸친 임금들이 정사를 보며 휴식을 겸해 머물던 이궁 역할을 했던 공간인데요. 정문인 흥화문은 일제가 조선의 궁궐을 철거하면서 한때 이토 히로부미를 기리는 사찰의 정문으로 사용하다 광복 이후 그 자리에 신라호텔이 들어서면서 한때 신라호텔의 정문으로 사용되기도 했어요. 광화문 빌딩 숲속의 고즈넉이 자리한 경희궁은 언제 와도 마음 편하게 머물다 갈 수 있어 좋은데요. 일제 강점기엔 이곳에 일본인 학교가 세워졌고 그 후 서울 중고등학교도 잠시 이곳에 있다 1980년 서초동으로 옮겨지면서 경희궁 복원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고 하네요. 현재는 숭전정, 자정전, 태령전 세 정각이 복원되어 있어요. 숭정전에 올라 바라보는 모습이 참 평화로워요. 숭전문에 들어서면 경희궁의 정전인 숭정전이 나오는데 이곳에서 국왕이 신하들과 조회를 하거나 궁중연회 등 공식 행사가 열렸다고 해요. 정각 내부엔 그 당시 궁중 생활을 재현해 놓았더라고요. 분주한 도심 한복판에서 조용히 여유를 찾을 수 있어 언제 와도 참 소중하게 느껴져요.
passing through, making our way to a distant 발길 닿는 대로 정각 사이사이를 둘러봐요. place, to somewhere new. 자정전은 경희궁의 편전으로 신하들과 회의하거나 경연 같은 공무가 이루어진 장소라고 해요. Watch the sky fade into the night. With you, my arms now 전각 사이사이 미로 같은 길이 재밌어요. fall asleep on a star. 태령전 뒤쪽엔 서암이라고 불리는 기이한 모양의 바위가 자리해 있는데요. Somewhere new. 옛날부터 경희궁의 명물로 유명했다고 하네요. 숙종이 서암이라고 새겨둔 사방석이 있는데 현재 고궁박물관에 소장 중이라고 해요. 바위 주변으로 물길이 이어져 있더라고요. Just us 숭정문 제일 안쪽에 자리한 정각, 태령전과 서암까지 살펴보고 다시 발길을 돌려요. somewhere new. Somewhere new. 돌아다니다 보면 경희궁의 이야기들을 하나둘 알아가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학문적 관심이 높았던 영조는 분주한 벅붕보다 차분하고 편안한 이곳 경희궁에서 자주 머물렀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머무는 내내 마음이 차분하고 편안한 기분이에요. 근처에 국립기상박물관도 있어서 함께 연계해서 다녀오기도 좋아요. 경희궁 내부에는 길지 않은 숲길도 있는데요. 숲길을 걷다 보면 영렬천이라는 작은 샘터가 나오는데 옛 기록에도 남아있어요. 항상 물이 솟아 마르지 않아 그 당시 상당히 신비롭고 귀하게 여겨졌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숲길 정비 공사가 한창이에요. 봄에는 더 아름답고 정돈된 숲길을 걸어볼 수 있겠네요. 숲길을 한 바퀴 빙 돌아 내려오면 몇백 년의 시간을 견뎌낸 느티나무 고목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정문으로 다시 나가도 되지만 경희궁 내부에 서울역사박물관 후문하고 연결되는 길이 있어 그쪽으로 가볼게요. 경희궁 관람 정보는 영상 내용 참고해주세요. 서울역사박물관도 경희궁과 함께 둘러보기 좋은데요. 상설 전시도 볼만하고 또 시기마다 흥미로운 기획 전시가 열려 저도 이곳에서 자주 여가 시간을 보내곤 하는데요. 전시 외에도 카페랑 굿즈샵, 쉬어갈 공간도 잘 마련돼 있어요. 자세한 관람 정보는 영상 내용 참고해주세요. 오늘 트레킹 여행 어떠셨나요? 시청역에서 출발해 약 2km 정동길을 따라 걸으며 곳곳에 숨은 명소를 둘러보는 재미가 있는 코스였는데요. 오늘 정보가 여행 계획에 도움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여행에서 뵐게요.